네, 반갑습니다. 성현입니다. 오늘 경기가 조금, 역시, 마피아 경기는, 어, 어렵네요. 마피아 경기는. 아까, 아까도 봤듯이, 지금 배당 좀 이상한 게 많죠. 지금, 제가 배당 분석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상인데, 아스날 부분이 지금 역배가 보일 징조? 좀 보이고 있고요. 첼시는 무승부필이 조금 보이는 현상이든가 아니면 첼시가 이기든가 일단은 국내 배당도 한번 떠봐야 되겠어요. 국내 배당하고 같이 엮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아직 국내 배당은 이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뜨지 싶습니다. 내일 2시쯤에 아마 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하고 지금 포항 배당이 똑같아요. 비슷한 배당이 떠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배당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외 배당은요, 지금 상주는 4.20에, 무승부가 3.50, 그리고 울산이 1.75입니다. 어, 최근, 상주가 최근에 너무 좋아요. 페이스가 너무 좋고 울산도 지금 마찬가지로 페이스가 좋은 편인데 주니어 선수를 앞세우고 울산 같은 경우는 주니어 선수 앞세우면서 어 정말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정이라는 점이 좀 걸리기도 하고 상주가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상주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워낙 선수들이 이제 쨍쨍하기 때문에 어 요번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배당도 해외 배당이지만 국내 배당이 국내 거 초점에서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국내 배당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전배를 받긴 했지만 3.50에 대한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배당에서는 배당은 솔직히 울산으로 가고 싶긴 한데 제 생각에는 무승부끼리 좀 보이거든요. 조짐은 무승부인데, 음, 어렵습니다. 요번 경기도 좀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그래도 이 경기 내용에 봤을 때는 국내 배당이 어떻게 섞여 있냐 따라서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같은 경우 보세요. 맨유도 무승부 켰잖아요. 맨유도 무승부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맨유 승이 완전히 보인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앞전에도 뭐 솔직히 승이 본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죄송하게 됐고 어쨌든 뭐 저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뭐 배당 분석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무승부도 조금 5.50이란 게 걸리지만 맨유가 승 안 하겠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맨유 현승을 추천해드렸습니다. 근데 5.50이라는 배당이 저를 발목을 잡았어요. 그거는 진짜 5.50, 무승부 5.50이라는 배당이 역시 무승부가 좀 잘 뜨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해외 배당에서는 5.50 떴거든요, 무승부가. 그게 참 어렵네요. 그리고 성남 강원은요 2.65 성남 배당이고요. 3.00에 무승부 배당에 강원의 2.60 배당입니다. 이 3.00이라는 배당에서도 좀 이거는 승패로 나눠지는 배당 같은데 우리 국내 배당 일단 떠봐야 돼요. 떠봐야 되고 이거는 국내 거기 때문에 국내로 떠봐야 되고 해외 배당으로 분석을 안만 한데도 해외 배당 거는 맞진 않더라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주 수원도 무승부 배당이 3.00 성남하고 같네요. 그리고 2.80 강주가 받았고요. 2.50이 수원이 받았습니다. 이 배당도 조금 뭔가 수상적이다. 그래서 성남하고 성남하고 광주 중에 여기는 무승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무승부가 두 개, 무배당이 같이 있을 때는 뭔가 하나 부러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제가 뭐, 일단은 이거는 뭐,
아마 제가 좀 주어진 배당이 3.00 배당이 주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3.15 뭐 이 정도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남이나 강주나 둘 중에 하나는 무승부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남에 지금 성남 페이스도 지금 좋습니다. 좋은데 강원도 페이스가 지금 좋긴 합니다만 성남은 수비적인 팀입니다. 수비적인 팀이고 강원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팀이긴 한데 그 강원은 후반 체력이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 그 차이고요. 성남은 그 높은 강원의 높은 벽을 그러니까 헤딩슛이나 뭐 이런 뭐 코너킥 뭐 센터 그 프리킥 이런 부분에서 헤딩슛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느냐 그게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강원 선수들, 성남 선수들은 워낙 키가 작기 때문에 좀 그게 관건이고요. 강주 같은 경우에 그 그게 단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강주 같은 경우는 어, 공격력이나 부분에서 좋긴 합니다. 근데 얘들도 후반에서는 체력이 좀 많이 딸리는 편이고요. 펠리페 선수의 활약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제가 봤을 때 수원은 타가트 선수가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해요. 그리고 워낙 수원 애들은 좀 많이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젊은 층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그 좀 조직력은 약간은 그래도 괜찮으나 조금 나이가 많이 들어 수원 애들도 나이가 너무 많이 애들 자체 선수 자체가 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4번 전북하고 포항, 전북 서울. 어, 전북은요 1.44배에 그 다음에 무승부가 4.00, 그 다음에 6.50이라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항도요 1.44배에 4.20, 그 무승부에 인천이 6.50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4.00하고 4.20 배당 차는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전북도 1.44, 포항도 1.44, 그리고 서울하고 인천은 6.50씩 6.50 같은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당도 수상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하고 포항도 서울도 서울 인천 이런 나들도 뭐 어떤 이 배당도 좀 수상적이니까 이 국내 배당을 좀 참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북은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전북이 이길 것 같은데 기성용 선수가 서울로 왔더라고요. 근데 기성용 선수도 뭐 나이를 배제하면은 이제 뭐 나이를 배제하면은 진짜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서울은 계속 나이가 계속 많은 애들만 지금 모아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북아들은 그래도 조금 젊은 층에 속합니다. 이동국 선수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그 외쪽으로는 다 거의 왜소하게 젊은 선수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라이스 감독 때문에 전북이 조금 망해간다라는 거 조금 생각합니다. 전북 팬들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저도 전북 팬입니다.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라이스 감독 전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기로서는 전북이 서울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을 상대로 했는데 저는 여기서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최근 인천이 전북한테 골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전북이 마지막에 골을 넣는 그런 시나리오가 저번 주에 생성이 됐어요. 근데 요번에도 포항이 이번에 포항 같이 들어올까라는 좀 생각도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걸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저 뭐 우리나라 국내 배당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는요 1.90 배당에 무승부 3.60, 그 다음에 부산이 3.50을 받았어요. 근데 대구도 1.90이면 좀 배당이 높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물을 좀 많이 받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내 배당에서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국내 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당 자체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옆에도 징조가 보일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무패 사이드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좀, 하여튼 국내 배당은 떠봐야 되니까, 생각을 좀 해볼고요. 그리고 아스날하고 와포드는 2.05 배당입니다. 아스날은 2.05 받았고요. 와포드, 그 다음에 무승부가 3.75, 그 다음에 3.25라는 패배당을 받았습니다. 와포드가. 근데 여기서는 또 와포드 승이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아스날 저번에 차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게 차는데, 진짜 아스날의 공격적인 라인업이면 정말 홈 아스날은 정말 최강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스날이 경기를 그냥 경기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스날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네 아스날이 좀 이렇게 경기 폭이 이번에 스커트를 조금 후보 선수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음, 아스날은 지금 이제 첼시랑 이제 컵 대회가 지금 마지막으로 있기 때문에 컵 대회 아마 질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스날이 좀 요번에는 좀 와포드한테 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와포드 어차피 강등권이고 아니면 무승부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도 국내 배당도 보면서 이런 배당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와포드의 승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3.75에 대한 역배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생각입니다. 3.75는 역배 배당이 좀 많이 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홈에서 4배당을 받았을 때 역배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도 3.75는 그래도 역배 냄새가 좀 난다. 7번은 역배 냄새가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쿼트를 하긴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국내 배당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겠죠. 그리고 벌리하고 브라이턴. 벌리 같은 경우는 2.30배고요. 그 다음에 무승부가 3.40, 그 다음에 3.00배를 브라이턴이 받았습니다. 얘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팀이고, 벌리나 브라이턴 그냥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해서 무승부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번에는 아무래도 의미가 없는 경기는 보통 무승부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벌리와 브라이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승점이고 뭐고 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경기는 벌리 승이나 무승부나 누가 나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팀이지만 무승부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냥 공을 차다가 마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첼시하고 울버햄턴 1.75의 첼시 배당이고요. 3.80 무승부 배당에 4.33의 울버햄턴 배당입니다. 첼시도요, 지금 아스날처럼 첼시 홈이죠. 그런데 첼시도 아스날처럼 내나 똑같이 울버햄턴 전을 이제 맞는데요. 여기 첼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 졌습니다. 졌고 누구야? 보자. 리버풀은 졌죠. 어, 이 경기도 내나 무승부 쪽으로 빈도가 흘러나가지 않을까. 울버햄턴도 아마 이 경기에서 울버햄턴도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아는데 만약 울버햄턴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경기 울버햄턴 무패 사이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아마 홈이라도 아마 요도 조금 선수를 아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변도 무패 사이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탈하고 토트넘. 크리스탈은요 4.33배, 그리고 무승부가 3.70, 그 다음에 토트넘이 1.80입니다. 내나 지금 다 의미가 없는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탈은 토트넘 승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크리스탈이 연패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웃긴 건 뭐냐, 지금 배당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1.7을 3.80이 4.33, 그리고 첼시 배당이었는데 첼시가 크리스탈도 지금 4.33 받았고요. 울버햄튼도 4.33 받았습니다. 이 경기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또 안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들어오고, 제 생각에 토트넘이 들어오고, 또 아예 크리스탈이, 토트넘이 들어오고, 울버는 무릎 캐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뭐, 우리 국내 배당도 참조해봐야겠지만, 토트넘이 들어오고, 우벤턴이 무슨 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에버턴하고 본머스인데 에버턴은 의미가 없죠. 크게 본머스도 뭐 그다지. 이게 보면 이 경기는 히샬리송이 나오냐 안 나오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버턴도 내나 마찬가지 에버턴 승이나 무승부가 조금 보이는 경기. 뭐 본머스보다는 에버턴 승이나 네, 보이는 경기죠. 에버튼 승이나 무승부가 좀 보이는 경기고요. 그리고 이제 레스터하고 맨유는 이거는 지울게요. 그냥 레스터하고 맨유는 제가 볼 때는 맨유가 승 맞아요. 맨유 승 가능. 제가 뭐 팬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맨유 승 같은데, 예, 맨유가 이기든지 비기든지 비기면 돼요. 맨유는 무조건 비기면 돼요. 비겨도 아마 승점으로 1점으로 앞서기 때문에 맨유 무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이긴 한데, 비기면 되기 때문에 원정이고 하니까 비기면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레스터가 앞섭니다. 앞서긴 앞섭니다. 압승적으로 레스터 하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맨유가 더 앞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승부패를 지어야 되지 않나. 요거는 챔스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승부패를 지어야 된다. 이건 승부패 지우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하고 셰필드, 저는 개인적으로 레스터 못 이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게임 뭐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못 이긴다 본 게임이 비기든지 이겨버려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의 승을 바라는 뿐입니다. 사우스햄튼하고 셰필드. 사우스햄튼은요 2.50, 그리고 무가 3.30에 셰필드가 2.75 배당입니다. 맨유 아까 제가 배당 읽어드렸나요? 맨유는 레스터가 3.30, 그 다음에 무승부가 3.50, 맨유가 2.10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2.10배가 요즘 최근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승부를 본 거고, 사우스햄튼 2.50, 3.30 무승부에 2.75 세필드 배당인데, 3.30이라는 배당에서 해외 배당도 3.30이 무승부가 좀 잘 뜨거든요. 근데 이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원정이라는 점이 조금 걸리고요. 만약에 사우스햄튼도, 저는 사우스햄튼 승부를 보는데, 예, 승을 보고 무승부를 봅니다. 근데 그 보는 이유, 만약에 사우스햄튼에 그 잉스 선수가 안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그냥 그 어차피 잔류한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별 크게 문제되게, 마지막이라서 뭐 그런 문제 외에는 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 승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75라는 국내 배당에서는 2.75가 좀 잘 들어오긴 하던데, 그 해외 배당에서 2.75는 조금 뭐 들어온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죠. 웨스트햄이나 에스턴 빌라,
14번 마지막 경기는 웨스턴과 에스턴인데요. 에스턴 빌라인데요. 2.90의 웨스턴 배당 받았습니다. 그리고 3.50 무승부고 무승 배당이고 2.30이 에스턴 빌라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중요한 게임인 것 같고 마지막 이게 와포드처럼 중요한 게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에스턴 빌라의 왜 이것도 무승부 빌로 보이거든요. 무도 캐도 얘네들은 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무승부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 무승 요즘에 최근 14번 경기가 무승부가 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에스턴 빌라는 원정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웨스트햄도 보면은 예, 최근에 좀 단단해진 느낌이 들어요. 웨스트햄이 최근에 단단해진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에스턴 빌라 보니까 그릴리시 선수가 굉장히 이 두 팀 다 결정력이 문제입니다. 결정력이 문제고 상대전적으로 좀 보고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에스턴 빌라가 좀 안정권이 하려면 무승부를 키워야 된다라고 무승부나 그냥 이겨야 된다라고 봤을 때 에스턴 빌라 무승이 무패가 맞죠. 에스턴 빌라 무패. 아마 에스턴 빌라의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에스턴 빌라 승부가. 정배 오늘 요번에는 정배 위주로 가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능표다 보니까 이게 성능표 안에 있는 거는 조금 변수가 심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 보세요. 포항도 4.20 받았죠. 그리고 전북이나 포항 배당 똑같죠. 1.49, 1.44, 6.50, 서울 인천 6.50 받았죠. 이런 경기 내용 풀어나가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배당 한번 훑어보기. 오늘은 그냥 배당 한번 훑어보기고요. 금요일 날 배당이 뜨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배당은요. 상주, 상무, 울산은 이런 배당을 받았고, 성남도 이런 배당 받았고. 하여튼 1번부터 14번까지 배당은 이런 배당을 해외 배당에서 이런 배당을 받고 있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과 찾아뵙었습니다. 이번 회차는요 좀 많이 어렵네요. 어렵고 96,000 가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배당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겠습니다. 아마 뭐 이 배당에 좀 이내 배당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 배당에서는 조금 위험순환한 배당이 참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여튼 역배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어, 3.75라는 배당에서 역배가 나온다. 라고 아스날 같은 경우도 역배가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아스날도 역배가 보이고 누구야 저기 첼시도 지금 무승부나 역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첼시의 이 배당 받았을 때는 첼시의 승이에요. 딱 봤을 때는 첼시 승인데 무승부가 더 끌린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에 아니면 첼시가 스커트를 내서 한번 올려서 아스날을 상대할지 그런 것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배당도 참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스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2.0 배당 좀 높지 않을까. 워포드에 비해서는 2.05 배당 높지 않을까. 아스날 최근 행보를 보면은 홈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원정 가면 병신이 되고. 근데 지금 홈에서도 이제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이상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해외 배당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하시고 해외 배당이 이렇게 떴다. 오늘은 그냥 해외 배당이 이렇게 떴으니까 해외 배당 훑어보기로 오늘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이상 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